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주의 승부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이번 한 주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기다리면서 보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YOY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1452% 정도 증가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반도체주들이 좀 본격적으로 상승 가도를 달려줄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먼저 이번 한 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의 승부주부터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일단 유창희 대표님의 승부주 삼성중공업부터 제우스까지 자리를 하고 있고요. 파크시스템즈가 5.36%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성규 전문가님의 승부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펄어비스부터 셀트리온까지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티웨이 항공이 2%대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이 이제 하반기 첫날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하반기 유망 항상 이거 해야죠. 안 하면 또 안 되죠. 7월 1일에 또 하반기 유망 섹터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 안 하면 또 혼나죠. 그래서 우리 유창희 대표님한테 지금 얼굴 조금씩 눈을 감으셨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 숙명입니다. 이 경제방송의 숙명. 7월 1일 방송에는 항상 하반기 유망 섹터 몇 개 집어주실래요? 근데 저는 지난주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똑같습니다. 사실은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이제 요즘에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바이오 쪽. 바이오. 네, 바이오 쪽이 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항상 바이오주들은 이제 약간 늦여름부터 좀 힘을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좀 여름이 좀 빨리 오긴 했는데 만약에 7월 FOMC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신으로 바뀐다 그러면 아무래도 바이오주가 올해는 좀 빨리 작년보다 평소보다는 좀 빨리 좀 시장 대비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HLB 생명과학이 금요일에 또 신용등급 하락받으면서 근데 뭐 바이오가 좀 HLB는 떨어졌거든요. 그냥 HLB 그 기업만 영향을 미치는 거지 바이오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HLB 때문에 알테오젠이 빠진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유한양행 최근에 보면 유한양행도 주가 흐름 거의 신고가 흐름들 이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뭐 리가켄 바이오 같은 기업들. 그래서 전 바이오주들 의외로 7월 이후에 한 하반기에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유한양행 제가 그걸 여쭤본 이유가 하나 빼내려고요, 종목. 유한양행 그러면 좋게 보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시장에서 저 PBR 또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 갖고 증권이랑 보험 쪽이 좋았단 말이에요. KB금융하고 이런 종목들이 그때 김정규 전문가 얘기하셨고 우리 유창희 대표는 우리 은행 얘기해 주셨고 자 그러면 금융주나 이런 저 PBR주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는 어떤가요? 그럼 저는 계속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뭐 언론 같은 거 보면 정부가 뭐 제대로 안 한다 그리고 뭐 너무 강제성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은 너무 우리가 급하게 볼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도 한 10년 걸렸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애플이라니 이런 기업들이 자사주 사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1, 2년 동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진짜 몇십 년 동안 계속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미국 증시가 계속 상승을 해온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우리나라 6개월 됐는데 만족 못한다라고 볼멘 소리 낼 필요는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 기업들 보면 계속해서 저 PBR 이 밸류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HD 현대 같은 경우도 주가 보면은 계속 우상향 기조 이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 그 저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에 뭐 노력한다는 건 말은 안 했지만 계속해서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하고 있고요. 비록 하락 마감했지만 그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이게 뭐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어쨌든 무상증자라든지 뭐 배당을 더 확대하겠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형 지주사들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동참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라는 게 뭐 이런 기업들이 혹은 뭐 KB금융,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가 뭐 상한가를 간다라고 매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충분히
지금보다는 좋은 수익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김성규 전문가님. 네. 좀 시간 드렸습니다. 네. 하반기 유망 업종, 김성규 전문가 생각하시는 업종은 어떤 부분인가요? 늘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전력 설비, 그다음 전기, 전선, 그다음에 고리 관련주. 첫 번째 이 세 가지가 우선은 무조건 하고 기본으로 깔려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봤을 때 더욱더 큰 그 전력의 소모량이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다가 굉장히 노후화된 전선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 그 노후 전선을 새로 가는 수요 플러스 신규로 갈아야 되는 새로 이제 증설해야 되는 그 수요 두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앞으로 구리하고 그다음 전력 설비 전선은 앞으로 계속 갈 거라고 보는 거죠. 특히나 지금 기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여름이 폭염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그리고 해가 갈수록 역대급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무조건 베이스를 깔아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원전, 그다음에 신재생은 지금 좀 흔들릴 수 있겠다 그러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이 지금 빠지는 자리에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럼 이렇게 빠졌을 때 오히려 여기서 저점을 잡아서 다시금 매수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달부터 해서 서서히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갈 준비를 할 거다. 왜? ESS가 결국은 전기차 부분을 어느 정도는 그 수요 거기에서 부족했던 즉 그동안에 해가지고서는 줄어드는 수요에 대해서 새롭게 생성되는 수요로 해서 2차 전지가 커버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느 정도 원자재와 그다음에 이 전력 에너지 관련된 쪽으로 조금 더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일단 오늘도 그렇지만은 7월 한 주간 이제 이번 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하겠지만은 유창희 대표님하고 김성규 전문가님을 괴롭혀서라도 좋은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 포트폴리오 연말에 따뜻한 나라 우리 놀러 갈 수 있게끔 포트를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서도 달릴 예정이고요. 그렇다면은 저번 주 금요일 6월 마지막 장에서 오늘의 승부주의 결과는 어땠는지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나이백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 얘기해 주셨는데 이날은 조금 HLB 관련돼서 조금 투자가 심리가 위축이 되는 바람에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조금 재미없는 하루였습니다. 일단 보합. 자, 그리고 김성규 전문가 해성DS 일단 2.68% 수익률, 아주 좋은 수익률 거두면서 마무리를 했네요. 일단 이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치 수익률입니다. 일주일 한 달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차 대표님 제약바이오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어서 나이백 신규 접근 가능하겠죠? 네,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날 갭상승 나오고 나서 이제 거의 약보합 정도 마감을 했는데 충분히 뭐 이 정도는 계속해서 횡보 최근 그 흐름들을 보면은 그 한 10거래일 정도 횡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기간 조정 매물 소화를 하고 나면 충분히 고점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나이백도 나이백인데 대한해운을 네. 조금 AS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해운주가 좀 재밌는 게요. STX 그린로직스 갔다가 네. 어느 날은 흥하해운 갔다가 대한해운 갔다가 그다음에 네. KCTC도 그때 네. 얘기해 주셨잖아요.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순환매를 들어요 안에서. 네. 자, 대한해운 올랐는데 유창희 대표님 생각에는 이 대한해운 아직 더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수익 실현하고 다른 쪽으로 갈아타야 될까요? 지금 분위기는 사실은 해운주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조금 힘을 더 내려면 H&M이 이제 그 매물 돌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H&M 매물 돌파한다 그러면 이제는 확실히 간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거의 12조 원서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상승했고요. 뭐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중동 이슈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에 대한해운이 오르면서 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건 뭐냐면 사실 STX 그린로직스는 작은 회사거든요. 배도 별로 없고. 근데 그러한 기업이 좀 지난주 중반까지는 들썩들썩하다가 금요일에 대한해운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약간 중동 이슈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좀 중대형 해운사들, 대형 해운사들이 반응을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해운 지난번 1월달 고점이죠. 이제 도달한 건데 제가 이제 그 처음 말씀드린 거는 일단 배 그 매각
이슈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그걸 주가가 올라왔을 때 한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하고 좀 지켜보자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더 간다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면 갈수록 좀 비중을 좀 줄이시되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일단 3,100원 정도까지는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2,900원 정도인데 어쨌든 이런 느낌이네요. 일단 대한해운 일단 수익 실현 절반 이상 챙기시고 나머지 물량을 일단 갈 때까지 한번 가보시는 네. 전략 좋을 것 같고, 상해운임 지수가 이번 주에도 한 6% 올랐습니다. 거의 뭐 매주 오르는 느낌. 자, 그래서 해운 업종이 상당히 뜨겁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김성규 전문 해성DS 신규 접근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직까지? 신규 접근은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지금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44,000원에서 45,850원대에 여기에서 조금 약 한 10거래일 정도 해서 여기에 그 횡보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제 그 금요일 같은 경우에 여기 5일선에 그 이평 저항을 맞고 지금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 충분히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고, 전체적인 포지션 자체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지를 받는 상태에서 저점에 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자리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신규 접근하셔도 충분하고, 오히려 여기에서 떨어졌다 그러면은 조금 더 물량 실으셔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가 역시 6월 마지막 장에서도 빛을 냈고 신고가를 냈는데 이게 참 30만 원 한번 보여주면 좋을 텐데 500원 차이로 또 30만 원을 못 받습니다. 앞자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아직까지도 현대차는 저 PBR 종목이네요. 1배수도 안 되는 저평가 기업.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은 이제 이번 주는 좀 앞자리에 3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잠깐 터치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 조정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금요일에 대선 토론 영향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약간 조정을 받았다 갈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현재 자리 봤을 때는 굉장히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좋고, 그다음에 계속해가지고 우상향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완전 그야말로 이제 공격 루트를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져나오는 게 굉장히 힘든 자리죠.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추세 자체를 꺾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즉 당분간은 좀 더 상승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금요일에 조금 조마조마했던 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우세하거나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현대차가 조금 타격은 있을 거잖아요. 네. 걱정이 되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좀 수익이 좀 어느 정도 많이 나시는 분은 한 절반 이상이라도 조금 대피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그 투자자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 우선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돌파를 했죠. 네. 그리고 목표가를 돌파한 상태에서는 충분히 이제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는 거는 맞고, 그렇다면 남은 걸 가지고서 다시 들고 가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일단은 남은 부분은 더 들고 가셔도 된다. 즉 수익 실현은 지금 하셔도 상관이 없고 이미 이전에 하셨던 분들은 그냥 들고 가셔도 되고, 두 가지 옵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짧은 질문. 네. 현대차 타격은 있겠지만 인도 시장의 모멘텀으로 이거를 이겨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인도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 때문에 저는 더 된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 시장이요? 네, 왜냐하면은 공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른 건 몰라도 그 지역에서는 고용이 떨어지면은 대통령 지지율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있는 조지아 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장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굳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타격을 줘서 자기 표가 떨어지기를 원하는 정치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이 되면 됐지, 이게 우리한테 타격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CG로 우리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 화면 주세요. 네, 유창희 대표님, 조선주가 나왔네요. 삼성중공업 나왔고요. 방산주 개념으로 일단 나오신 것 같고요. 김성규 전문가님, 이제 검은 사막에 힘이 있는 뻐러비스 지금 가지고 오셨네요. 자, 그러면 유창희 대표님, 삼성중공업 일단 저번 달에 러시아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네. 이슈가 좀 있었는데 네. 자, 그러면 궁금하네요. 어떤 이유로 오늘 또 이스라엘 관련된 얘기로 시작해서 삼성중공업으로 가셨는지. 네. 일단은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 사태가 좀 네. 문제가 된다라면 유가가 조금 반응을 좀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또 이제 LNG 천연가스도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LNG의 천연가스의 어떤 중요성이 이제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이 부족해지면서
좀 커지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고요. 일단은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최고가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록한 게 187.24인데요. 올해 역대 최대 신조선가를 경신했는데 역대 최고가는 191일 정도였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올해 연말 정도 되면은 이걸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주요 조선사들의 도크가 꽉 차 있다라는 거죠. 한 3, 4년치 일감이 꽉 차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바탕으로 상당히 좀 그 정상 가격, 좀 비싼 가격으로 새로운 배를 건조를 지금 수주를 좀 받고 있다는 부분들이 조선가가 내려가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계속해서 그 조선 업황이 호황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비싸게 배를 수주하려고 해도 물량이 없으면은 그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유조선에서 뭐 LNG선, 뭐 LNG선에서 뭐 메탄올선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배 주문이 많아지고 있는데 또 하나는 컨테이너선입니다. 최근에 현대중공업이 그룹이 컨테이너 수주를 꽤 많이 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 선의 어떤 수주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올해 주요 조선사 올해 목표치 상당 부분 한 80% 가까이를 이미 달성을 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삼성중공업을 계속 주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이제 캐나다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 설비 건조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는데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LNG 제화기 시장이 앞으로 좀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 삼성중공업이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말로 거기에 천연가스가 있다. 그러면은 아마 이 제화기 설비로 가스를 이동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는 삼성중공업이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원화 약세에 대해서 2분기 호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거 본다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러시아 소송이 좀 있습니다. 이게 4조 원짜리 소송이 좀 있는데 이거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러우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러시아 선사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서 이 부분들 때문에 계약이 해지된 것이고 여기에 기책사유가 삼성중공업이 전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제 사법재판소 가서 결정을 받아야 되겠지만 뭐 그 재판소가 물론 이건 저의 내피셜이기 때문에 너무 뭐 감정적으로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러시아 편을 들 가능성은 저는 없지 않을까. 물론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라면 그 부분은 이미 주가에 좀 선반영되었다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다시 최근에 수주라든지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삼성중공업은 지난 4월 달에도 한번 우리 이 프로그램 초반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하고는 똑같습니다. 8,6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1차 목표가 11,000원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매수가는 시초가, 그다음에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8,600원, 그리고 이제 유차인 대표님이 한번 언급했던 종목이었죠. 일단 러시아 관련된 리스크는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되 그래도 조금의 변수는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펄어비스 궁금합니다. 오랜만에 나온 게임주 펄어비스 어떤 전략을 주실 건가요? 네, 지금 봤을 때 펄러비스 지금 되게 재밌는 자리에 있고 그다음에 우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게임 개발사이면서 또 이제 그 서비스 공급하는 회사 그리고 퍼블리싱까지 하는 그런 종합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다 알고 있는 그 검은 사막 시리즈 일단 이쪽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상당히 많은 히트를 쳤었죠. 그랬다가 최근 들어 가지고서 계속 힘들었는데 1분기에 들어오면서 갑작스럽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크게 나오고 흑자 전환을 했던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맞춰 가지고서 대규모의 투자가 끝나고 여기에 대한 회수가 들어가면서 사실상 이제 조금은 자금이 잘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신작 3종 시리즈를 지금 내놨죠. 붉은 사막이나 도깨비 플랜8 같은 이런
종목들을 이런 게임들을 계속 내놨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더 다변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그 중국의 그 이 검은 사막 모바일 들어갔다가 완전히 참패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금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번에는 지역에 있는 퍼블리셔 즉 텐센트와 계약을 해서 배급 계약을 해서 이제 완전히 현지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 중국 쪽에서의 매출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35,000원짜리를 디디고 여기가 이제 지지점이었죠. 그랬는데 기존에는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4월에 이 깜짝 실적이 나온 이후부터 지금 추세를 바꿔서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며칠은 조금 횡보하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충분히 앞으로도 위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44,150원 시초가를 보았을 때 조금 이 목표가 좀 높게 잡았습니다. 6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상당히 높게 6만 원까지 일단 여기에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손절한다 그러면은 우선은 38,000원대까지 우선은 손절을 라인을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에 지지대 35,000원까지 기다렸다 다시 한번 접근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근데 펄어비스가 하나 걱정되는 거는 검은 사막이 아까 말씀해 주신 한번 참패를 했잖아요. 네. 이번에도 좀 걱정은 되는데 그 변수 만약에 하면은 리스크 관리를 조금 짧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걱정은 이제 됩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지금 현재 봤을 때 그 배급 회사가 이제 텐센트니까 이번엔 좀 믿어도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중국형 그 펄어피스 그 중국의 향의 그 검은 사막이 우리가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 아니냐 이래 가지고서는 영 이상한 게임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매출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는 뭐냐면 지금 현재 펄어비스의 입장에서는 뭐 약간의 그 전체적인 오리지널리티가 깨지더라도 우선은 그 가장 그래도 내놓을 수 있는 그 타이틀이 검은 사막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중국에다가 약간은 오리지널리티가 벗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매출을 내겠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2분기, 3분기, 즉 이 하반기에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실적이 찍힌다 그러면 충분히 여기에서는 목표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승부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어떤 종목을 골라주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파크 시스템스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티웨이 항공 꼽아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승부주 파크 시스템스고요.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뭐 글로벌 원자 현미경 관련해서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원자 현미경 이 회사 제품의 배율이 최고 수천만 배까지 가능한데 뭐 광학 현미경은 수천 배 그리고 전자 현미경 수십만 배거든요. 그거 대비해서 엄청난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 제품이 비접촉식 모드하고 유연 힌지 가이드 스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비접촉식은 거의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6월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5월 달보다 6월 달 수출이 더 많이 늘어났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뭐 마이크론도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계속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저께인가요? 발표한 게 103조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 HBM이나 AI 반도체 쪽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에 이 파크 시스템의 제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양한 공정에서 웨이퍼 검사라든지 특벽 측정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최근에 주가가 사실은 올해 보면 그 썩 재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YTD 수익률이 플러스 전환되는 시점이고 사실은 지난 4월 달까지 주가가 좀 조정받고 이제 좀 가파르게 반등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19만 원 정도가 단기 저항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가 돌파가 되면 이제 신고가 패턴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이렇게 잘 나간 기업들 보면 이렇게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고점을 돌파하면서 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걸리는 거는 이 회사가
상장 주식수가 많지가 않아요. 한 700만 주가 좀 안 되는데 뭐 대주주 물량 이런 거 감안하면 거래량이 좀 적다라는 부분들은 조금은 아쉬운 감이 좀 있는데 또 반대로 오히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무상증자 이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21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17만 5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분할 매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종목 살펴봤습니다. 파크 시스템즈였고요. 일단 목표가로는 21만 원, 손절가로는 17만 5천 원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티웨이 항공도 함께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오랜만에 반등을 줬기 때문에 이 반등 준 자리에선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야 될지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전략 함께 세워주시죠. 네, 티웨이 항공 일단 이전에 제가 한번 추천해 드렸다가 한번 손절 라인 걸려가지고 다시 지금 추천해 드리는 종목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가항공 관련주고 우선 엔데믹 관련해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지금 그 정비불량 이슈하고 항공편 지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급락이 크게 나와가지고 손절 라인을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자리에서 손절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오면서 다시금 이 자리를 돌아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 아직까지도 유럽 쪽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도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번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말씀드렸던 자리 2,750원대가 기준으로 해가지고선 위아래로 해가지고서는 보고 있죠.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자리가 원래 제가 여기서 돌파했을 경우에 목표가 3,200원을 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연 문제를 항공편 지연, 그 다음에 정비불량 이슈가 나오면서 여기 2,500원 라인을 벗어났죠. 그래서 이틀을 더 강하게 아래로 밀려난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노랗게 다시 표시를 해드린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위로 다시 치고 올라갔다.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종목은 현재 2,650원에서 2,850원 사이에 이 횡보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걸 봐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2,725원 오늘 시초가에 들어가셨을 때 여기에서 충분히 위로 3,200원까지 이전에 있던 종전의 그 자리까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2위까지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러는데 이 티웨이 항공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그 탄력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라간다 그러면 한 번 더 강하게 위로 이렇게 치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절대 놀라지 마시고 그리고 이전보다 역시 이제 저는 그 여기 손절가는 2,500원을 드립니다만 그래도 약간 더 빠지더라도 절대 여기에서 놀라지 마시고 강하게 대응하셔가지고 급락이 하더라도 놀라지 말고 오히려 반등을 노리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승부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금호석유 꼽아주셨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고려아연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금호석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주라서 반도체나 뭐 자동차 네. 이런 쪽일 줄 알았는데 다른 섹터네요. 네, 제가 이거 금호석유도 5월 달에도 5월 20일인가요? 5월 말에 한번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계속 그 제자리를 좀 맴돌고 있어요. 약간 수익을 주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중국 수출이 4개월 연속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합성 고무라든지 합성 수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기 전자 제품 쪽으로 해서 수요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보면 천연 고무가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성 고무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인도가 자동차 대중화 최근 뭐 현대차 IPO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인도가 자동차가 상당히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합성 고무 수입량이 급증할 수 있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도 쪽에 합성 고무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호석유가 상당히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미국, 중국 그 관세 이런 이슈가 좀 있으면서 또 중국 이구환신 이런 정책에 대해서 금호석유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용 장갑 관세가 7.5에서 25% 상향이 되면서 이제 곧 이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말레이향 그 라텍스
장갑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장점이 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금호석유가 3월 13일부터 9월 12일까지 자사주 매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금액은 아주 크진 않아요. 한 500억 정도? 500억이 작다 크다 말하기 좀 힘든 게 금호석유 입장에서는 500은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뭐 큰 금액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시가총액이 4조인데 500억을 자사주 매입해서 뭐 소각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만 어찌되었든 주가 하락에는 상당히 방어를 해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매매 동향을 보시면 지난 그 4월 23일부터 계속 하루에 뭐 한 5,000주에서 많게는 한 10,000주 사이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같이 시장이 좀 불규칙한 상황에서는 이런 자사주 매입도 주가 방어에 상당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외국인도 최근에 좀 꾸준히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자사주 매입 그 얘기가 나온 게 사실은 삼촌과 조카의 싸움이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오너 일가의 약간 지분 싸움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저는 2차, 3차 발생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내일 당장 발생한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주가에는 우리나라는 참 안타깝지만 이런 것들이 또 주가에 좀 영향을 좀 상승으로 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거 감안한다라면 여전히 저는 일단 목표가는 한 17만 원 정도까지 열려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13만 8천 원, 뭐 이 자리가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라면 저는 꾸준히 한번 분할 매수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구환신 중국의 정책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최근 들어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주주환원 정책이죠. 또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기대감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로 일단 17만 원 그리고 손절가로 13만 8천 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승부주 만나보겠습니다. 고려아연인데요. 워낙 좀 무거운 종목이라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고려아연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상당히 그 무거운 비철금속 그리고 그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종목이라고 보고 계시는데, 자 우선 2차 전지 양극재 그다음 음극재 관련해 가지고 지금 관련돼 있는 종목이고 또 기본적으로는 비철금속에 관련돼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연하고 납을 중심으로 일단은 움직이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금, 은, 그다음에 기타 비철금속류로 해가지고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현재 기타 비철금속에서 리튬이라든가 니켈, 코발트 같은 그 우리 3원계 원소에 들어가는 이 관련된 광물들의 비중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도시광산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폐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회수를 하게 되면은 이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리튬, 니켈, 그다음에 코발트 이런 여러 가지 금속들을 다 뽑아내는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원자재 회수 업체로도 지금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앞으로 2차 전지 양극재 그다음 음극재 생산 쪽으로도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 어제 그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차트 보시게 되면은 윗골을 주긴 했지만 상당히 올라갔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장중에 이 덩치 큰 종목이 4%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에서 봤을 때 상승 모멘텀이 좀 더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고려아연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게 되었고요. 자, 52만 2천 원 오늘 시초가에서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로는 이제 여기에서는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는 1차 목표가는 56만 원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겠고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로 봤을 때는 비철금속 이외에도 이제는 2차 전지 관련된 것들에 대한 부분이 있고 손절가로는 48만 원 여기에서는 여기 48만 5천 원 돼 있는데 조금 밑으로 해서 저는 48만 원대를 손절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현재 이 48만 5천 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 지지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보다 약간 더 밀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한 번 더 조금 더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향들이 종종 보이기 때문에 손절가로는 48만 원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립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승부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현대오토에버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롯데관광개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현대 오토에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 어떤 전략 함께 세우면 좋을까요? 네, 현대 오토에버는 이제 앞에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현대차 그룹 내에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전담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도 상당히 실적이나 어떤 기대감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매출이 7,830억, 영업이익이 540억 정도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그 현대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룹에서 지금 골치 아픈 게 자율주행 사업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은 정말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사실은 주가가 반등을 한 것은 FSD 때문에 올라왔고 또 최근에는 ESS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데 현대차는 이 자율주행이 제일 골치거리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그 뉴스 보면은 제 자료화면 하나 보내드렸는데 그 지금 당장 아니고 이제 한 내년 정도 출시될 차량이 탑재될 것 같은데 이제 내비게이션이 이제 그 차량의 차선 지금 차가 이동하고 있는 차선까지도 확인을 해가지고 진출입로에서 곧 다가올 때 몇 차선에 이동을 해라. 이런 것까지 좀 안내할 수 있을 정도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는데 조금 더 효율적인 역할을 좀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본다라면 현대차가 인베스터데이에서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 투자를 어떻게 할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어갈지가 저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수혜를 현대 오토에버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좀 본다라면 이게 뭐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테슬라 차트 보시면 작년 한 1월, 12월까지 상승 하락을 보이다가 쭉 조정 나오고 바닥을 다지고 지금 최근에 보면 거의 한 30%, 40% 정도 주가가 올라왔는데 요 차트를 보시고 지금 현대 오토에버 차트를 보신다라면 약간 비슷한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위치가 꼭 기술적 분석이 딱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테슬라의 가파르게 상승했었던 위치랑 좀 비슷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한 15만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분할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단기 목표가는 19만 원까지 열어놓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현대 오토에버 살펴봤습니다. 자율주행 전문으로 좀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요. 현대차의 골칫거리지만 차트상으로는 또 좋은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관광주, 승부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뭐 파라다이스 호텔도 말씀을 해주시곤 했는데 승부주로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이 종목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봤을 때 그 앞으로 나오는 전체적인 그 관광객들의 수요에서 아무래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특히 이제 큰손 관광객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이제 움직이는 다른 종목들을 봤을 때 실제로 전체적인 하락세가 가장 약하면서도 자리를 버텨줄 수 있는 게 롯데관광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추천을 드렸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관광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특이하게 제주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입니다. 서울에는 그동안에 있었는데 그 자리는 사실은 서울 사무소로 쓰고 있고 실제 본사는 제주도에 있는 제주 드림타워에 지금 두고 있죠. 그래서 제주도에 복합 리조트하고 현재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관련해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특히 이제 그 중국의 녹지그룹이라는 데가 있죠. 그 녹지그룹하고 계속 연계를 해서 이 부분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여러 가지 일본의 관광 크루즈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일본인 관광객들을 상당히 많이 상대를 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제주도에서 어느 정도 외자를 유치한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카지노라든가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현재 그 드림타워를 이 제주도에 건설하고 난 다음에 중국 관광객을 유치를 현재 힘쓰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 9,530원 자리에서 계속해서 제 자리에 지지를 받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 이 자리에서 오늘 자리는 위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리에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삼각 수렴이 일어나고 있는 자리, 단기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분명히 위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의 자리가 충분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오늘 9,550원 매수가 혹은 시초가에서 일단은 매수 들어가시면은
이제 목표가로 했을 때는 기본 11,000원짜리를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최고가를 약간 넘어서는 자리 11,000원까지는 일단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자리를 돌파했을 경우에 상당히 강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손절가는 여기서 약간 더 밑으로 해서 8,900원 자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900원이 되었을 때는 대략 여기 봤을 때 여기 밑으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한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더 주의해서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승부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골라주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제우스, 그리고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셀트리온 꼽아주셨습니다. 네, 먼저 제우스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는 반도체주 흐름이 삼성전자에 좀 달려있긴 하겠지만 네.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전략 네. 함께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제우스는 제가 한 5월 한 말 정도에 한번 언급을 했었던 기업인데 사실은 그 다음에 계속 좀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HBM으로 간다라면 수율 문제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삼성전자가 HBM 통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율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이닉스도 원래는 HBM 수율이 한 60% 전후 정도 나오던 것이 최근에 뉴스를 보면 한 80%까지 높였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HBM 수율을 높이기 어려운 게 이게 층으로 계속 쌓는 거다 보니까 이걸 뚫는 것도 어렵고 그걸 계속 쌓는 게 자체가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율을 관리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를 차지하는 게 또 세정 장비입니다. 그래서 제우스 세정 장비가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때도 말씀드렸었고요. 또 싱글 배치 두 타입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요. 대부분의 기업이 어느 한 타입에만 기술력이 있다라면 제우스는 두 타입 다 가능하고요. 또 건식, 습식 모두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습식 방식이 중요했었고 주로 습식이었고 최근에는 건식이 주목을 받는데 습식, 건식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것만 간다라는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요즘에는 이 두 개를 얼마나 잘 절묘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핵심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하이닉스, 삼성 모두 고객사로 확보해 놓고 있고 마이크론이 얼마 전에 대규모 투자 계속하겠다라고 했고요. 삼성 하이닉스도 한 83조인가요?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삼성전자도 거기에 버금가는 투자를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투자를 했을 때 약간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도 충분히 계속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우스가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1분기 원래 적자 예상했었던 게 있었는데 올해 흑자를 보여줬고 2분기 실적도 전 나쁘지 않을 거라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많이 주목은 하지 않지만 로봇 관련해서도 제우스가 대부분의 로봇 상당 부분을 제품을 생산을 하고 공급을 좀 하고 있거든요. 아직 이슈는 안 됐지만 젠스 황이 다음 이제 곧 내년이나 곧 이제 AI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게 로봇주다. 로봇 관련해서 들어갈 거다 이런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 가을이나 뭐 겨울 정도는 또 로봇 관련된 테마가 크게 한번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우스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그때랑 비슷합니다. 한 16,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그때도 제가 손절가 16,500원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조금 이제 그때 하고 보면 이제 박스가 하단이니까요. 16,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1차 목표가는 21,000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우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HBM 통과보다 중요한 게 수율이고 여기서 들어가는 핵심 장비 중에 하나인 세정 장비 관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고객사에 좀 탄탄하게 두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로 오늘 21,000원까지 열어주셨고요. 16,000원 선이 이탈하지 않는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셀트리온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오시밀러, CMO, CDMO, 특히 이제 CDMO를 중심으로 한다. 즉 개발 능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역시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램시마 SC가 이제 유럽형에서 이제 그 여기에서
약간 좀 그 변경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용되는 증상을 좀 더 많이 늘려가지고 어느 정도 변경 허가를 받아서 여기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즉 C 인증을 제대로 받았다. 요거를 이제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유럽 쪽에서 굉장히 많은 좀 매출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램시마가 좀 더 우선은 이제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코센틱스. 보통 이제 보면은 세쿠키누마비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 종목인데 이 새로운 이 신약 물질이 FDA에서 3상 승인이 이제 곧 들어갈 것이다. 신청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그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미국이나 그 유럽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백인들 같은 경우에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 생각 이상으로. 우리는 사실 잘 모르는데 의외로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특히나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 경험상.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게 3상이 잘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역시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그 CDMO 기술이 조금 더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어쩌면은 공장도 약간은 더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차트는 지금 17만 3,500원에서 19만 5,600원 이 사이에서 대략 6개월 이상 이렇게 횡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이 여기서 봤을 때 박스권 매매 중간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 거 아니냐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조만간 한 번 정도는 이 위를 상단을 튀어 올라간다. 즉 19만 5천원짜리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 18만 2,900원에서 여기에서 들어가고, 목표가는 우선 짧게는 19만 5천원을 보지만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갔다 그랬을 때는 2차 목표가로는 24만 원까지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릴 계획입니다. 충분히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지금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손절가로는 17만 원대를 봐드리겠는데, 현재 여기에 박스권이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팬클럽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 주주님들이 쉽게 그렇게 물량을 내주지는 않는 종목이고, 따라서 금방 탄력 가지고 회복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다음 주에도 저희 방송과 함께 꼼꼼하게 전략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